네, 이동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이제 이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국정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서 이제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완해서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정과제가 제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처별로 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의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제 업무 보고를 하고 국민들께는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국정과제에 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이 뭘 넣어놨냐면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과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만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일단 당선이 필요하니까 공약에다 좀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과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교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분이죠. 이거는 유보통합하고는 별개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해야 되고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의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과연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또는 이제 유보통합을 안 한다고 해서 특히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교사에 대한 처우나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또 질 이런 것들이 과연 하락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오늘도 질문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이제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 교사로 계시는 선생님이 한번 어느 날 전화를 해왔어요. 평소에도 물론 가끔씩 연락을 해오는 이제 제가 고마운 선생님인데 교수님 하더니 이게 그 어린이집 교사들 아니 보육교사들 전부 유치원 교사로 만들어준다면서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전부 국공립유치원 선생님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그럴 리가 있냐?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괴담은 아닌데 아마 현장에서 우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전에 뭐 개별 사례는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몇몇 사건들이 특히 있었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공정에 있는데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보통합 논의에 물꼬를 좀 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교육부로의 소관부처 이관을 좀 먼저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좀 이제 부담도 좀 있었어요. 반대 의견들도 좀 이제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는데 그대로 가는 거다. 어린이집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고요. 보육교사 그대로 보육교사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는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그대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으로 또 유치원은 그대로 유치원으로 사립유치원은 그대로 사립유치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분이나 자격 이런 부분이 당장 아니라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은 원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개선돼야 되고 될 거고 또 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관부처를 특히 교육부로 하나로 이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감들 입장에서 이제 내 소관이다. 이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육감 소관 예산 중에 조금 더 투입해서 좀 더 좋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일부 시도들이 있어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렇게 소관부처를 이관해 주는 것이 그 물꼬를 터서 교육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 막 누구에게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그냥 주고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두 분 선생님들께서 또 워낙 이제 말씀들을 좀 주실 거라고 봐서 저는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연령을 뭐 최근에 4, 5세를 분리하자, 뭐 5세를 분리하자, 뭐 3, 4, 5세를 분리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유보통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은 기본적으로 한 부처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부에서 얘기한 4, 5세는 이제 교육감 소관 또 뭐 교육부 소관으로 하고 그리고 뭐 0세부터 3세까지는 그대로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남겨두고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고요. 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유아의 권리와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 이거를 좀 가장 제1의 원칙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소관부처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여전히 그 부분 해결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이 논의되다가 안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재정 문제,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당시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입법의 창과 재정의 창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창이 열렸을 때 뭔가 논의를 해야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입법의 창 또 특히 재정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에 그동안 주로 쓰이던 이 지방교육 재정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내에 초중등의 학급수가 감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초중등의 학급수가 감소하는 순간 이제 실제로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그러면 초중등 쪽에 집중해서 쓰이던 지방교육 재정을 이제 어느 부분에 좀 더 쓰는 게 교육재정의 효율성 또 우리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부합하는 거냐. 그래서 고등평생교육 쪽에서는 이미 국회 법률안을 발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육세로 걷는 예산 중에 약 한 3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초중등으로 보내지 말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고등교육 쪽에 지원해달라.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교육 쪽은 원래 교육세 중에 약한 이제 1조 5천억 넘게 1조 한 5천억에서 8천억 이 정도 사이를 쓰고 있어요. 유아교육 특별회계로 해서. 그런데 그 이상들이 조금 더 확보될 여지가 지금 창이 열렸을 때 논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이 3조 5천억 정도의 교육세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쓸지에 대한 논의를 끝내버리면 나중에 유아교육 쪽이 우리 이제 유보통합 하겠습니다. 우리 쪽에 좀 더 예산 좀 더 주세요. 이제 이미 쓸 때 다 정해놨는데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모든 일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입법의 창과 재정의 창이 열렸을 때 그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거 아니냐? 지금 막대하게는 아닙니다. 그대로 영유아 보육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7조 원 이상 하고 유아교육 특별회계에 있는 3조 5천억 정도 합하면 약한 제가 수치를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한 13조 정도 됩니다. 합하면 요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대로 가져와 달라고 유아교육계하고 보육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교육부로 소관부처로 함께 예산이 오면 그 돈 가지고 1단계 유보통합 그리고 처우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